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주요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올해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어제 나스닥 선물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CPI 이슈로 인해서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약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바로 또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9시 31분경 18,73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22분경 개장 전에는 18,927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금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27% 정도 하락한 18,8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한 증권사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한 논란이 9월 FOMC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8월의 고용 지표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시장에는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이에 국채금리 하락세 재개와 더불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 시점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 쇼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생긴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거 경기 침체 때 동반이 됐었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급증과 같은 고용시장의 불안은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일단은 9월 FOMC 회의 전까지 이 B컷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CPI만 봐서는 사실은 B컷보다는 베이비 스텝 쪽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애매하죠. 뭐 B컷은 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내일도 또 살펴보고 그렇죠.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저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단정을 줘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노동력 시장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이게 정말 폭거 오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그죠? 비농업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볼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측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전월 대비가 있어요. 전월 대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컨센서스를 잘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가 뭐예요?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한 대로 나와주면 땡큐고 잘 안 나와주면 지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저번 주 비농업이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뭐 7월 달에 뭐 하리케인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카운트가 안 돼서 비농업에 대한 카운터가 안 돼서 숫자가 뭐 잘못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갔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8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시장은 165 정도 봤죠. 그죠? 근데 예상은 어떻게 돼요? 145 정도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에 또 알맹이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 거기는 민간에 대한 일자리는 그렇게 창출이 많이 안 됐어요. 결국엔 공공에 대한 일자리만 많이 창출이 됐다. 그럼 공공에 대한 일자리는 뭐예요? 양적으로만 일자리가 많아질 뿐이지 질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비농업의 시장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급락의 원인이 됐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실업률이다. 실업률. 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7월 달이죠. 7월 달께 4.3%가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현상이 발생을 했죠. 자, 그때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뭐냐면 4.25%가 나왔어요. 그럼 반올림에서 4.3%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4.2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4.2% 된 거예요. 그럼 실업률 자체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들이 어떤 현상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좀 키워줬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자, 이론하고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자, 이론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죠. 물론 1년 있다 올 수도 있고 2년 있다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는 없죠. 근데 시장은 계속 그래요. 야,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왜 자꾸 안 오지? 근데 결국엔 거꾸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 상승의 발판을 만들어준 게 뭐냐? 저는 엘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렌이 시장에 엄청 돈을 살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차 경기 침체가 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화가 딱 됐어요. 장단기. 자, 이게 8월 초입니다. 자, 8월 초가 아니라 저번 주예요. 금요일. 자, 2년물이 현재 그때 당시에 3.654였어요. 자, 10년물은 3.716이에요. 그러면 정상화가 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우리 시선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장기를 빌리면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자를 세게 받죠. 이자를 세게 받는 대신 내가 너는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10년물이 이자가 셀 수밖에 없죠. 모기지론하고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게 10년물에 2년물은 일반 예금에 대한 금리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2년 동안 역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화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라보는 게 그럼 정상화 됐다는 걸 역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태까지 11번의 이제 미국이 겪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거의 10번 정도가 이 시점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리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안 맞는다 해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말고는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 잠깐 좀 내릴게요. 오늘도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장 시작되기 전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이걸 잠깐 봤어요. 근데 2년물이 조금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10시 반 미장이 개장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2년물이 3.6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년물이 3.64.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더 낙폭이 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나스닥이 바로 반응하면서 갑자기 위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내일 또 한 번 또 기대를 또 시장이 할 거예요. 그럼 뭐를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 자, 우리 시청자들은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되겠다.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죠. 옛날에 6, 7월에 뭐 바이든이 뭐 아파서 뭐 어떻게 뭐 사퇴한다니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갔죠. 자, 어떻게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주력 회사가 딱 두 군데예요. 해리스가 미는 거는 AI, 엔비디아가 될 테고요. 자, 트럼프가 미는 회사는 어딜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죠. 거기가 같이 올라간다 그럼 지수 상승하는 거. 어제 올라갔죠. 그죠? 둘이 이제 예를 들어 둘이 하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두 가지의 어떤 회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9월 FOMC 전까지 바라봐야 될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 보시고, 자, 고용지표가 현재 어떻게든 뭐 그렇게 시장 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CN에서 발표되는 PN 그리드예요.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탐욕스럽는지를 보여주면 상당히 이게 또 신뢰가 높겠죠. 자, 지금 왼쪽에 딱 보니까요. 벌써 시계가 추가 왼쪽으로 꺾어졌어요. 피어죠. 자, 이제 시장이 다시 또 공포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역설적으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부동산으로 막 돈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생 상품이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시간은 절대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히려 파생 상품 하는 사람들을 더 실력 있고 인정을 해줘요. 자, 파생은 뭡니까?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매일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는 차트 공부 강의를 해드리죠. 자, 그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생 상품 하는 게 아니죠. 자, 주식도 되고 코인도 되고 차트 관련 어떤 투자 상품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제 공부하시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갔을 때는 주식을 하시면 되고 오늘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파생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파생은 해지 상품이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투자 안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S&P가 이제 여기서는 125일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변곡점을 딱 계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한 7월 정도, 7월 초중순 정도에다가 위에 쌍봉을 먼저 꼭지점 하나 만들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8월 초에부터 조금 밀렸다가 이제 9월 달 초에 지금 또 쌍봉을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는 5,500 라인이에요. 그죠? 나스닥은 둘째 하더라도 나스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500을 지지하느냐 저항받느냐가 변곡점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어떻게 될지 아직 화면을 제가 못 봤지만 125핑선을 터치를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볼게요. 자, 풋앤콜 옵션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얘는 풋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매도죠. 매도세가 우세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1 밑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세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조금 우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모든 차트는 패턴이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7월 초에 초중순이죠.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고 9월 초에 두 번째 바닥이 그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아까보다 얘보다 더 저점이 더 많이 올라가죠. S&P보다. 그죠? 저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0.9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0.1까지는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변곡점은 여기 0.8에서 0.9가 돌파를 하느냐, 저항받느냐가 내일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수로 대응하시면서 그죠? 천명한테 제대로 된 공부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월 FOMC 전에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부분을 그렇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나오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게 연휴도 이게 질문 잘 해주셨어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주식하시는 웬만하면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죠. 네. 옵션 만기에다 금요일 또 미국도 옵션 만기예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빼라고 빼면 좋죠. 솔직히 일단 마음 편한 게 좋잖아요. 언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단 뺐다가 자, FMC가 우리나라 19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죠. 그죠? 자, 그럼 18일까 우리가 연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잠 못 자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하시면서 그죠? 다음 주를 좀 기다려보는 게 제가 보면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고용지표,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미국 주식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기업에도 달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 매도 지금 보실까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나올 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자, 월봉은 월 초에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주 주봉을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일봉 체크하고 분봉을 체크한다. 그거는 항상 기계처럼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듣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원칙이니까 항상 그 원칙하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하는 원칙이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꼬이죠. 그러니까 항상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원칙은 고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제 참 재밌죠. 자, 일단은 이제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여기서 이제 월요일 쭉 빠졌다가 나머지 ISM 뭐 서비스 등등등등 뭐 좋게 나오면서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나오면서 3주째 끌어올렸죠. 근데 다시 또 2주째 끌어내리고 있고 어떻게든 뭐 올리려고 하는데 얘 지금 8월 5일 가격대 고점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얘 고점에서 좀 더 밀려준다면 올라가기는 상당히 껄끄럽겠다. 일단 주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게 아직은 몸통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저녁에 아직 시간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제는 뭐 미국장이 열린 지 지금 얼마 시간 30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쭉 갈 텐데 6시까지 가죠. 6시까지 갈 텐데 아직 시간 많아요. 그래도 오히려 새벽 한 2, 3시 지나고 나서 요즘에 막 그렇잖아요. 어제도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일단 윗꼬리가 자꾸 좀 세게 좀 달리고 있다. 꼬리가 좀 윗꼬리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무하러 가기는 조금 현재 버전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봉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항대를 맞고 있죠. 자,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을 항상 짜요. 근데 오늘 제가 19,000 언저리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시고 또 수익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죠. 19,000 언저리에서 저항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자, 122평선. 122평선이 딱 위에서 저항 딱 받고 있잖아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추세선도 딱 찍어보면 아주 급하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자, 지지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지금 빠져서 아직은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자, 18,820 정도. 18,820에서 18,840.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거기서 저항 받았을 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릴게요. 거기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변동폭이 오늘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CPI 발표될 때 이렇게 큰,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음봉이 출현되면서 쭉 끌어올렸죠. 또 쭉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오늘 딱 9시 반 요 자리가 이제 오늘 고민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요게 말씀드리면 60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 이평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0에서 18,000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